자,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차를 몰다가 급기야 사고를 내고 말았죠. 근데 그날에 어떤 행동을 했는지 추가적으로 뭔가 영상이 들어왔다면서요, 안진용 기자님. 네, 지난 5일 새벽이었죠. 이 문다혜 씨는 2차까지 마친 후에 일행 2명 중 1명과 함께 다음 술자리를 찾아갔는데 이곳에서 만취라는 이유로 출입을 거절당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모습이 담긴 영상을 MBN에서 단독 입수했는데 이 영상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하, 네네. 새벽 11시 37분쯤 식당 안으로 들어가려던 문다혜 씨가 술에 취한 듯 저렇게 앞에서 넘어질 뻔하다가 가까스로 테이블을 잡는 모습입니다. 네. 그리고 잠시 후 테이블을 수차례 저렇게 탕탕 치는데요. 뭔가를 요구하는 듯한 모습입니다. 그러자 이 모습을 본 식단 관계자, 더 이상 어떤 불상사를 방지하려는 듯 저렇게 나와서 말리고 이 사이에서 뭔가 항의하는 듯한 문다혜 씨의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자, 그러자 말리는 일행에 조용히 하라는 듯 손가락을 입에 대기도 하는데요. 결국 문 씨는 입장을 거부당했고 일행과 함께 이 식당을 떠났습니다. 아니 근데 이제 저 CCTV가 소리가 들리지는 않는 거니까 이제 추정을 해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지금 앞서 영상 보시면 CCTV 상에서 일행은 있었고요. 문다혜 씨의 일행은 있었고 그리고 애초에는 저녁부터 시작된 저녁을 겸한 술자리에서는 1차 자리에서는 총 남성 2명과 문다혜 씨 이렇게 3명이 시작됐지만 3차로 가는 저 과정에서는 1명이 일단 뭐 귀가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일행 중에는 없었고 남자 1명과 문다혜 씨 이렇게 2명만 남은 상황이었는데 저 CCTV로 보면 앞서 문다혜 씨가 손가락을 입술에 대는 입에 대는 뭔가 조용히 해라 뭐 말 그만해라 그렇게 하는 신호처럼 보이지 않는데 그게 자세히 보면 옆에 있는 일행한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업주분한테 지금 정면에 있는 업주분한테 지금 뭔가 조용히 하라는 듯한 신호로 뭐 말하지 말아라 뭐 나갈 테니까 뭐 조용히 해라 뭐 그런 의미인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입술에 대고 손가락을 대고 있는 게 딱 고스란히 포착됐어요. 대체 어떤 얘기를 문다혜 씨가 했고 또 업주분은 어떤 얘기를 주고받았을까요? 업주분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술 많이 마셨는데 반말을 하면서 책상 수박하고 내가 지한테 반말 들을 사람도 아닌데 나이가 아버지하고 거는 나였는데 좋게 얘기하고 뭐하고는 다 해줬는데도 그러나 제가 걔를 요만한 거 뭐 선물인지 뭔지 하얀 거 갖고 나서 그걸 피겨치면서 수박하고 지금 당시 저 상황을 겪으신 분 얘기 들어보니까 이종근 평론가 술이 딱 보기에도 많이 취했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손님으로 받지 않겠다 지금 그런 의사를 밝힌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오죽했으면 거부를 했을까요? 자, 금요일 밤입니다. 금요일 밤에서 토요일 새벽으로 넘어가는 시각. 장소는 이태원입니다. 금요일 밤은 주로 이태원에서 클럽데이라고 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12시 넘어서 지금 들어갔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이런 식당들은 그런 클럽데이 등 이렇게 구경 나온 사람들까지 포함을 해서 새벽까지 한번 장사를 해보자라는 마음이고 아시다시피 요즘 12시 이후에 장사하는 곳 없습니다. 다 손님들도 없고요. 그렇다면 한 손님이라도 더 받아야 되는 게 이 주인분들의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오죽했으면 거부를 했을까요? 오자마자예요. 보시면 알겠지만 반말로 술 갖고 와라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책상을 내려치고 그러니까 일단 기분은 나쁘셨겠지만 중요한 건 옆 손님들이 얼마나 좀 거북스러웠겠어요. 그리고 또 술집 주인에게 저렇게 갑질을 하는 행동을 보였고 또 비틀비틀하니 어떻게 해서 시비가 걸리거나 혹은 뭐 이렇게 낙상 사고 같은 게 나올 수도 있겠다라고 주인분은 아마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또 인터뷰에서 오죽 마음이 상하셨으면 기자한테 내 나이벌이 아버지와 비슷할 텐데 라는 말도 남겼을까요? 여러모로 부적절한 어떤 행동이었고 또 얼마나 0.149라는 그런 그 음주운전의 수치가 그러니까 그 불었을 때의 어떤 농도, 알코올 농도의 수치가 어떻게 사람을 어느 정도로 변하게 만드느냐를 우리는 CCTV에서 확인하는 어떤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뭘 저렇게 늘 저 CCTV 보면서 궁금했던 게
뭘 그렇게 애지중지 품을 갖고 있잖아. 자기 몸도 제대로 못 가는 상태인데 뭘 꼭 끌어안고 있어요. 이게 뭐 앞선 이 목격자분도 그랬잖아요. 저게 선물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저걸 꼭 끌어안은 상태로. 근데 앞서 3차 자리로 옮기려고 처음 들어간 처음에 이 거부를 당한, 입장을 거부당한 그 집에서도 저걸 지금 목격자분 얘기 그거잖아요. 내려놓으면서 팽개치면서 술 갖고 와 반말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술 주세요도 아니고 술 갖고 와 반말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얼마나 인사불성이면 저 정도 자기 어른 딱 봐도 어르신인 걸 알 수 있을 텐데 그 어르신한테 술 갖고 와라고 반말을 하는 그 반말을 들으신 분은 지금 어이가 없고 지금 너무 야 내가 이러려고 지금 장사를 하나 그런 자괴감도 드셨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보세요. 장윤미 변호사님 지금 이렇게 계속해서 뭐 영상이 추가적으로 이제 공개가 되면서 야 그날 문다혜 씨 참 만취로 인해서 여기저기서 진짜 뭐 해서는 안 될 행동들을 했구나라고 이제 우리가 확연히 느낄 수가 있는데 지금 경찰이 문다혜 씨에 대해서 추가로 뭐 적용할지를 검토하는 혐의가 있다면서요. 예, 일단 음주운전으로 입건된 사실은 다 알려진 것이고요. 음주운전을 뭐 부인할 수는 없으니까요. 추가로 수사기관이 들여다보고 있는 건 위험운전 치상죄에 해당 여부입니다. 그게 뭐예요? 이게 음주나 약물로 정상 운행이 이제 가능하지 않은 상황에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했을 때, 그러니까 문다혜 씨는 이제 접촉사고를 냈고 택시기사분이 좀 이제 다치신 걸로 알려져 있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보통은 단순 음주운전을 넘어서서 정상 운행이 불가능할 정도라고 하려면 지금 문다혜 씨가 알려진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49%입니다. 네. 그럼 여기에는 이론의 여지는 좀 없어 보여요. 이런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다는 건 이제 정상 운전이 곤란한 상황으로까지 보이는데 네.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했을 것인가 안 했을 것이냐 그 여부에 따라서 이 죄에 해당 여부가 갈리게 되거든요. 지금 해당 택시기사분 같은 경우에는 뭐 상해 진단서나 이런 부분을 제출하지 않은 상태로 알려져 있습니다. 때문에 경찰은 일단 1차적으로 소환 조사를 마친 뒤에 네. 위험운전 치상죄에 해당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상황입니다. 지금 문다혜 씨의 음주운전 관련 이 사고가 국회에서도 지금 뜨거워요. 오늘 오전에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도 이 문제가 거론이 됐는데 어떤 얘기들이 오갔는지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치운전을 해서 차를 운전하다가 다른 차에 부닥쳐서 그 차에 탄 사람이 통증을 호소합니다. 위험운전치사상 혐의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구체적인 그 케이스에 따라서 사실관계를 확정한 다음에 평가할 문제라서 충분히 의율해서 검토할 수 있습니다. 검토할 수 있는 겁니까? 그겁니까? 아니 그 검토를 해서 그 사실관계를 따져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의원님. 일반론으로 말씀드렸잖아요. 다시 한번 제가 묻겠습니다. 여기는 가정 사실이기 때문에 가정 일반론으로 아니에요.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청장님 가정 아니에요. 제가 일반론적으로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아니 그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거라고 제가 보고를 드리지 않습니까? 네, 맞다는 얘기로 제가 받아들여도 되죠? 충분히 검토할 수 있습니다. 네, 예. 네, 네. 그 말씀하시기가 왜 이렇게 힘드십니까? 아니 근데 이거는 가정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글쎄요, 뭐 배준영 의원이 어떤 답을 이제 조지호 청장한테 끌어내려고 했는지는 이제 충분히 의도는 알겠어요. 근데 지금 사실 지금으로서는 그게 저 자리에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답을 뭐 맞다 아니다고 지금 이 즉답을 하는 게 뭐가 중요해요? 차분하게 경찰이 들여다보지 않겠다가 아니라 차분하게 면밀하게 보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서 즉답을 마치 yes, no 뭔가 답을 하라는 식으로 뭔가 몰아붙이니까 지금 조지호 청장 뭔가 좀 난감하잖아요. 경찰이 들여다보지 않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차분하게 경찰한테 시간을 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꼭 이게 여야 의원들 할 걸 꼭 여야 의원들 다 그래요. 뭔가 그게 뭐 즉답을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차분하게 경찰에 시간 주세요. 그럼 되잖아요. 근데 지금 관심사는 이보다도 이곤 변호사님. 문다혜 씨가 지금 어쨌든 음주 상태로 차를 몰다가 택시랑 부딪혀서 사고를 낸 건 누가 봐도 지금 자명하고 부인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관심이 이런 사고를 냈는데 경찰이 안 불러? 인적 사항까지 다 파악했는데 경찰이 안 불러? 여기 관심 쏠릴 거 아니에요. 소환은 언제 되는 거예요? 당연히 소환 조사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다만 그 소환 조사의 방식이
공개 소환을 할 것이냐 아니면 일정을 비공개하는 비공개 소환을 할 것이냐에 국민적 관심이 쏠려 있는데요. 아까 보셨던 오늘 오전에 있었던 국정감사 과정에서도 여당 한 의원이 이 국민적 사안이다, 관심 사안이다. 그래서 전 대통령의 딸이기 때문에 공개 조사를 좀 해야 된다 이런 의견을 피력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조지호 경찰청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경찰 수사 등에 관한 공보 규칙이 다 있습니다. 이게 뭐 자의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공보 규칙 제16조를 보면 이 수사 과정에 언론에 노출되지 않아야 한다라고 의무 규정이 돼 있고요.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 노출될 때도 이 최소한의 안전 조치를 해야 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따라서 이 관련 규정에 따라서 소환 일정은 조율하고 있지만 네. 비공개 소환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조사 장소 또한 관할경찰서, 용산경찰서죠. 그쪽에서 하는 게 원칙이지만 지금 현재 소환 요청을 받아야 되는 이 피의자 신분이 문다혜 씨의 이 신변에 위협이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라고 하면 조사 변경 또한 고려해 볼 수 있다. 이런 입장입니다. 비공개 조사 뭐 부르긴 부른다는 거예요. 근데 아마 이 언론에 노출이 안 되도록 일단 비공개 뭐 글쎄요, 뭐 출구를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었는데 어쨌든 그걸 거예요. 비공개로 부를 수는 있겠지만 최주문 교수님 어쨌든 경찰에 소환됐다, 즉 경찰에 출석했다는 건 금세 알려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후에 나오는 모습은 어쩔 수 없이 다 이 언론 포착될 수밖에 없죠. 왜 이른바 경찰이 뻗치기 하기 기자들이 뻗치기를 하기 때문에 카메라랑 다 뻗치기 하기 때문에 이게 포착될 수밖에 없는데 예. 일단 소환 조사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지금 저 영상을 볼 때마다 많은 분들이 물어봐요. 아니 당시에 문다혜 씨랑 술을 같이 먹었다는 저녁 식사 자리부터 같이 있었다는 남성들 둘이 있는데 한 남성은 2차까지만 같이 동행하고 3차전 과정에서 없어져요. 집에 갔는지 모르겠지만. 예. 그리고 3차까지 동행했던 저 남성. 뻔히 저 상태에서 문다혜 씨가 보통 우리 만나면 지하철 타고 왔어? 못 타고 왔어? 차 갖고 왔어? 그러면 그걸 알고 절대 운전하면 안 돼? 뭔가 타이르고 못하게 막아야 되는데 지금 그 남성들 뭐 하는 거야? 그 남성들 어떤 죄를 못 물어요, 그러면? 물을 수 있어요. 법에 그렇게 돼 있어요. 만약에 방조죄라 그래서 음주운전이 명확하고 그렇게 할 가능성이 높은 걸 말리지 않으면 그 사람도 처벌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을 냈어요, 지금. 경찰에 민원을 냈는데 문다혜 씨와 동행했던 남성이 음주운전 방조 혐의도 조사해달라고 민원을 냈고요. 경찰이 여기에 대해서 진정을 접수해서 조사를 시작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진정을 넣은 민원인은 한 언론에 이렇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동행자는 문다혜가 당일 만취 상태였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제를 하고 음주운전을 할 수도 있다고 예상하고 대리기사를 부르는 등 적극적 조치를 취했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은 방조 혐의가 있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같이 있었던 사람들도 좀 도덕적으로 책임져야 돼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요. 저 미국의 공익 광고는 그런 게 나온다니까요. 진정한 친구는 자기 친구가 음주운전 하도록 내버려두지 않는 친구가 진정한 친구란 광고까지 있어요. 왜 이렇게 그 상황에서 무책임하게 나 몰라라 하는 거예요? 과연 어떻게 흘러갈지 저 두 사람에 대해서 나머지 두 사람에 대해서 흘러갈지 눈 부릅뜨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